오늘 일단 좀 우울한 뉴스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이 외신 뉴스하고 우리 국내 뉴스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선 전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스에 이 사람 기사가 크게 떴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예일 교수인데, 일본 사람입니다. 이름이 유스케 나리타라는 젊은 교수예요. 37살이랍니다. 근데 보세요. 이 안경이 한쪽은 동그랗고 한쪽은 네모나죠? 그러니까 이게 좀 성격이 유별난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일본이 고령화가 굉장히 고도로 발전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아직 고령화 수준이 높습니다. 노인 비중이 더 높아요. 한 20 몇 년 지나면 우리가 일본을 추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는 훨씬 빠른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 20 몇 년 지나면 우리가 노인 비중이 일본보다도 높은 세계 최고가 됩니다. 어쨌든 일본이 현재로서는 고령화가 가장 심한 나라인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면서 유명해졌냐면 예일의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근데 아직 젊은 교수예요. 아직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아직 갈 길이 먼 젊은 그 교수입니다. 이 친구가 일본에서가 아니죠. 그 SNS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예일이 미국 동부에 있잖아요. 미국 그 동부의 뉴헤이븐에 앉아서 일본의 SNS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의 주장이 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 자살을 해야 된다. 노인들이. 매스 수이사이드.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집단 자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일파만파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뉴욕타임스가 이 사람하고 이제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이제는 반성하고 있다. 말을 좀 너무 심하게 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은유다, 은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표현, mass suicide, 그러니까 집단 자살, 그 다음에 집단 세푸쿠, 할복. 노인들이 할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뭐 정신 나간 젊은이, 공부만 잘하는 젊은이, 좀 정신 나간 젊은이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뉴욕타임스에서 왜 이 기사가 나왔냐? 이 사람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일본 젊은이들이 지금 팔로우하는 사람이 수십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불만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일본의 어떤 경제적인 뭐랄까요. 지금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것이 이 굉장히 노인 중심의 사회 때문이다. 연령으로 수직적으로 연령 중심으로 조직된 사회. 여기에 이제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그리고 연금 부담. 보세요. 이 출산율 낮고, 그다음에 국가 채무가 엄청 높잖아요. 일본이 지금 한 250% 됩니다. GDP에. 그 세금도 많이 내야 돼요. 이 이자 갚는 돈이 1년 예산의 한 지금 뭐 20%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일본은 복지 지출에 지금 현재 복지 지출도 복지 지출이지만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썼던 돈의 그 저주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젊은이들이 주로 느끼는 불만이 이 연금을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느냐. 거기다가 지금 뭐 치매라든가 고독사라든가 일본의 노인을 돌봐야 하는 문제가 굉장히 좀 무거운 거죠. 근데 이거를 젊은이들이 자, 우리도 잘 살고 우리 어르신들도 잘 모시고 이렇게 희망적으로 사회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연금 내는 거 아까워하고 지금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하고 그리고 사회 구조가 굉장히 노인 중심의 위계적인 사회로 돼 있으니 답답해하고 근데 이 젊은 교수가 이 집단 할복 이 얘기를 하면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호응이 높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현재.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우울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일본 사회가 굉장히 답답한 사회라는 거는 뭐 우리도 옆에서도 좀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
과거에 막 경기 부양 엄청 해가지고 거품 꺼졌을 때 지금 국가 채무가 엄청 높은 상태인 거는 우리보다 훨씬 나쁜 상태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나라는 그래도 연금 개혁을 했어요. 연금 개혁을 해서 젊은이들이나 지금 중년들이나 부담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금 보험료를 너무 높이 가져가지 않도록 좀 그래도 개혁을 꽤 했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연금 개혁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연금은.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우리나라한테 의미가 있냐면 고령화가 굉장히 앞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일본의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참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일본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직접적인 함의는 지금 빨리빨리 고쳐나가야 될 문제를 고쳐나가지 않으면 이런 사회가 된다는 거죠. 젊은 세대와 고령 세대가 서로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회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부담스러워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런 사이코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슬픈 모습입니다. 일본 사회에.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가지는 함이라는 것은 고쳐나갈 것을 빨리빨리 고쳐나가지 않고 부담을 뒤로 미루면, 개혁할 것을 개혁하지 않고 뒤로 미루면 더 끔찍한 미래가 우리에게 폭탄처럼 다가올 뿐이다. 이런 의미, 저는 그런 함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그때 문제를 고쳐나가고 우리 세대의 문제는 우리가 고쳐나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그 폭탄을 고스란히 다 맞게 된다. 지금 아까 우리 윤주원 선생님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지난주에 국회 연금특위에서 공을 정부로 넘겼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어차피 이거 모수개혁 보험료 올리는 거는 정부가 할 일이다. 근데 이 간사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공적연금은 모수개혁 전에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지금 용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모수개혁은 보험료 올리는 거 얘기하는 거고 숫자 만지는 거. 구조개혁은 큰 제도적인 개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연계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바꾸느냐. 이게 구조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구조개혁 얘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구조개혁을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장기적으로 자기네들이 보겠다. 장기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모수개혁은 정부가 하면 된다. 이렇게 공을 다시 던졌어요. 보시면 구조개혁은 장기적으로 연구와 조사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네가 장기적으로 보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핑계를 댄 게 언제냐면 문재인 정부 때 4개의 모수개혁안을 국회에 가져왔는데 공을 서로 막 수건 돌리기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했죠. 문재인 정부 때 저 4개를 가져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래 2개를 전문가들이 2개의 안을 가져갔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안 좋아하잖아. 이런 걸 어떻게 해. 다시 만들어 와. 라고 빠꾸를 시켰어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국민들한테 밑보이면 안 되니까 자기 지지율 떨어질까봐 빠꾸 해가지고 가져가서 다시 만들어 온 게 저 4개입니다. 근데 4개의 개혁안이 다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안이 그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상태하고 비슷한 거를 4개를 다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그거 갖고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고 자기들도 얘기하기 싫으니까 수건 돌리기 하다가 그냥 간 거죠, 시간이. 지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연금개혁 꼭 하겠다 이러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번에 재정 추계하고 정부안도 만들겠지만 국회에서 아주 폼나게 특위를 만들었잖아요. 저 구조개혁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를 자기들이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몰랐다는 듯이 지금 와서 못하겠다고. 근데 몰랐을 수도 있다고 칩시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 특위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냥. 뭐 놀랍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특위에 들어갔다고 일단 치고. 지금 알았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알았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요거를 서둘러서 이때까지 연구해 놓은 거를 얼른 조율해서 구조개혁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보수개혁안은 이렇게 그 다음에 가는 게 맞겠지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욕을 안 하죠.
근데 저건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수건 돌리기 얘기입니다. 그냥 똑같이 수건 돌리기가 재판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확 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일본 사회, 병든 사회. 일본이 의미가 있는 건 우리가 큰 일본처럼 그냥 가만 손 놓고 있으면 일본처럼 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일본 사회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 사회처럼 되지 않으려면 일본하고 다른 길을 가야 되거든요. 훨씬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오늘 뉴스에 나온 저 연금특위에서 수건 돌리기를 시작한 것을 보면 이 개혁에 대한 의지나 우리 사회에 활력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국회가 지금 방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 줬습니다. 굉장히 나쁜 신호입니다, 저것은.